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나 오래된 상가 건물 혹은 지하철역 남자 화장실에 들렀을 때 묘한 위화감을 느껴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멀쩡해 보이는 소변기인데 뜬금없이 고장이나 수리 중이라는 안내문이 덕지덕지부터 방치되어 있거나 아예 검은 비닐봉지와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아 사용을 원천 봉쇄해둔 기괴한 모습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독이로 된 소변기를 아예 뿌리째 뽑아내고 그 자리에 커다란 화분을 덩그러니 가져다 놓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건물 관리가 부실해서 고장난 변기를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사실 이 기괴하고 우스꽝스러운 풍경 뒤에는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채 서류상의 숫자에만 집착하는 우리 정치권의 참담한 탁상행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선의로 포장된 어설픈 정책이 어떻게 국민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지, 이른바 변기평등법이 낳은 코미디 같은 현실과 이를 알면서도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는 끔찍한 정치권의 민낯을 고발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무책임한 현실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고 용기 있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과거 여성 화장실 앞에만 수십 미터의 대기줄이 늘어서 여성들이 발을 동동 구르던 시절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과거의 건축법과 설계 관행은 화장실 면적을 남녀 5대5로 나누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소변기가 들어가는 남자 화장실과 달리 칸막이 대변기만 설치하는 여자 화장실은 똑같은 면적이라도 절대적인 변기 개수가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생물학적, 신체적 요인과 복장의 차이, 영유아 동반 비율 등으로 인해 여성의 화장실 이용 시간이 남성보다 평균 2배에서 3배 이상 길다는 점까지 겹치며 기계적인 5대5 면적 분할은 명백한 실질적 불평등이자 일상 속의 거대한 부조화로 작용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04년 당시 심재철 의원의 주도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됩니다. 여성 화장실 대변기 수를 남성 화장실의 대변기와 소변기 합계 이상으로 확보하자는, 즉 최소 1대1 비율을 강제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사회적 약자가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매우 상식적이고 훌륭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실적에 눈이 먼 정치권이 현실적인 인프라와 건축적 한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규제의 숫자만 끌어올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06년과 2013년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다중이용시설의 여성 변기 설치 비율을 남성 변기의 1.5배 이상으로 의무화했습니다. 나아가 정치권은 경쟁하듯 이 비율을 더 높이는 개정안들을 쏟아냈습니다. 책상머리에 앉아 법전의 숫자를 높이는 것만으로 자신들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있다는 토치감에 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 지어진 기존 건물들이 이 가혹한 기준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성 화장실을 늘리려면 멀쩡한 벽을 부수고 배관 공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막대한 공사비는 차치하고 구조상 확장이 불가능한 건물이 부지기수입니다. 이 지점에서 법의 강제성과 현실의 한계가 충돌하며 기형적인 꼼수가 탄생했습니다. 분자인 여성 변기수를 늘릴 수 없으니 분모인 남성 변기수를 무자비하게 줄여버리는 변기 파괴가 시작된 것입니다. 관리자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소변기를 깨부수고 비닐봉지를 씌워 수리 중이라는 거짓 팻말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남성들은 폭도까지 줄을 서는 극심한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당연했던 권리를 하루아침에 강제로 박탈당한 남성들 사이에서 역차별 논란이 끌어오른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희생을 치른 대가로 여성들의 삶은 편해졌을까요? 참담하게도 아닙니다. 서류상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남자 변기를 파괴했을 뿐 실제 여자 화장실의 변기 개수는 단 한 개도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빼앗겨 분노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개선되지 않은, 환경에 좌절하는 그 누구의 삶도 나아지지 않은 루즈 게임이 된 것입니다. 더욱 뼈아픈 사실은 이러한 정책 실패를 목도하고도 엉터리 법안을 생산하는 정치인들이 죽이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 정치에서 평등, 인권, 보호는 무능한 정치인들의 실적을 포장하는 편리한 면죄부가 되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산 당국을 설득하고 건축 규제를 다듬으며 전문가들과 타협점을 찾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정치인은 법안의 숫자 1.5를 2로 고치는 종이 한 장을 내고는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획기적 입법 이라는 화려한 기사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건수 채우기식 실적주의에 중독된 그들에게 법안 통과 이후 국민이 흘릴 피눈물은 관심밖입니다. 정치인들은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현장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삭제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이 겪게 될 잠재적 갈등이나 물리적 공간 부족이라는 현실적 제약은 그들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평등이라는 가치를 내세우면 모든 부작용은 정당화된다는 오만한 확신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사회적 합의를 파괴하고 국가의 제도적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특정 계층을 위한 배려를 넘어 사회 구성원 전체의 상식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폭거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비효율적인 상황이 반복되는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그들은 실질적인 개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지지율과 입법,
성적표에만 눈이 멀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호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비닐로 칭칭 감긴 소변기는 단순한 시설물의 고장이 아닙니다. 치열한 서민들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정치적 이득만을 좇는 정치권의 뇌구조가 고장났음을 증명하는 처참한 기념비입니다. 누군가의 권리를 강제로 빼앗아 하향 평준화를 시키는 것을 두고 감히 평등이라 부르는 오만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정책은 법전의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적인 현실 위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정치쇼에 중독되어 국민의 삶을 망치고 있는 무책임한 정치 행태를 우리는 결코 가볍게 용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주변에 널리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깨어있는 눈으로 감시할 때만 비로소 잘못된 입법 폭주를 멈출 수 있습니다. 무책임한 정치를 끝내고 진정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책을 만들도록 끝까지 감시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시설물 하나하나가 바로 정치의 거울임을 잊지 맙시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